이렇게 해서 영상 시작. 진짜? 썸네일. 저거 저는 사람 어떻게 만들지 저런 거? 사람부터 돼야지. 아유 진짜 말을 안 들어. 이거 돌아가요? 이거요?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 거야? 오늘따라 문제를 좀 많이 하시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어디가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소화기관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소화기관부터가 먼저 노후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라면을 5개를 먹어도 소화가 됐는데 이제는 3개밖에 못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점점 이제 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부피가 좀 작아진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 예전 같지가 않더라. 5살 드셨어요? 응? 예전에 그렇게 먹었어. 예전에는 그 굉장히 이제 물가가 쌌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막 가성비의 시대잖아요. 10,000원으로 어떻게 먹었냐면 10,000원으로 삼겹살 5,000원어치를 사. 그 남은 5,000원으로 이제 비빔면 5,000원 그거 한 묶음 세트를 사. 그게 딱 한 끼, 10,000원으로 한 끼 딱. 5개 딱 끓이고. 봉지라도 넣으면 돼요? 어. 먹방 사오셔야 되겠는데요? 다 그렇게 먹지 않아요? 어. 5개는 근데 비빔면 1개는 쪄는데 2개는 그래서 5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파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1개를 먹으면 너무 두 개를 먹으면 너무 배부르다. 남아요? 이게 왜 남지? 결석생들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만 남지? 아니 여기서 아까 한 명이야? 가져가요. 얘는 가져갔고 그 친구 안 오잖아요. 13, 네. 14, 15. 한 명 누른데. 김겸 씨. 2개가 남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나머지 종류에 따라서 2개가 남는 게 맞죠? 나머지도 조용! 자, 시작한다. 경우에서 한다. 그 주제 바뀌었어요. 그 지금까지의 내용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그저께 나와도 싫고 새로운 게 나와도 싫으면 도대체 뭐야? 어? 간다. 사건 경우의 수. 수정이나 관찰에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의 경우가 이제 어떤 몇 가지가 나오냐 그걸 따지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갖다 보겠다는 건 그것 자체가 사건이 되고요. 그 사건의 이제 경우의 모든 경우를 갖다 따지는 것을 이제 3가지가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3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이해하시면 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이제 합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 조금 중요한 게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때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경우를 갖다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나누는 그 경우를 각각의 경우에 이제 경우의 수를 갖다 찾고 마지막에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진짜. 그래서 거기 노트 1번에 보시면 거기 체크하실 건 이거야. 포함배제 원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드리면 그 포함배제 원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의 경우 거기다 밑줄 치면 돼. 합의 법칙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키워드예요.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경우가 연달아 잇따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따로 더한다. 이게 핵심인데 근데 포함배제 원리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 방법을 주는 이제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볍게 설명드리면 이거야. 50 이하 자연수에서 2의 배수 또는 자 3의 글씨가 왜 갑자기 안 써지지?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이? 진짜 손 떨리네. 어떡하지? 들었어. 진짜 어떡해요? 수업 못할 것 같아. 야 이거 오른손이 내 생명인데 어? 야 이거 잘리면 어떡하냐? 진짜 많이 힘드세요? 나 5천이요? 그럼 나 왼손으로 이렇게 섭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에 내 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왼손 미리 연습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의 손이 두 개인 거야, 그죠? 개연성이. 개연성이 왜요? 야 원래 인생 자체가 개연성이 없어요. 살아봐서 알잖아. 맞아? 개연성 있어? 개연성 없지. 2의 배수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갖다 찾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50이야 자연수 중에 이제 2의 배수는 몇 개? 25개가 되는 거.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개? 16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정답이 41개가 아니죠. 네. 왜요? 얘는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생깁니다. 6의 배수요. 그래서 그 6의 배수 개수는 몇 개지? 6, 8, 48니까 8개. 그래서 8개가 이제 중복돼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것만큼 이제 빼야 되니까 총 내가 찾는 경우는 결국 25에서 16을 갖다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를 갖다가 한 번 정도 빼야 된다. 한 번씩. 그래서 자, 총 대수는 41개에서 8개 빼는 거니까 몇 개야? 33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은 두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두 번째,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두 번 더 할 테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트 2번에 보시면은 그 체크할 거는 케이스 분류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제 패턴 자체가 어떤 문제라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일단 풀이의 시작은 그 원하는 경우가 생기는 어떤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세는 시작점이 케이스 분류부터 들어간다.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각 케이스가 분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1번 케이스 몇 가지, 2번 케이스 몇 가지 이렇게 계산이 될 때 마지막 정답은 당연히 1번 플러스 2번 이렇게 해서 합의 법칙이 들어가는 부분이 케이스 분류에서 합의 법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고배 법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 법칙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배 법칙은 각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키워드가 이거예요. 잇따라,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죠. 그 밑에 이제 고배 법칙의 적용 부분에 1번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잇따라 또는 교집합 약간 그런 느낌, 교집합 같은 느낌. 네, 이거 다 이제 고배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2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것, 6의 배수인 것,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이 그 해당 경우 각각의 경우를 구할 때 대부분 뭐가 이용이 되냐면 고배 법칙이 이용이 돼요. 근데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원리가 합의 법칙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의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너가 어떤 이제 도로를 갖다가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을 이제 거쳐가지고 C 지점으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B에서 C로 갈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고배 법칙이 이용되는 사례거든요. 근데 고배 법칙은 합의 법칙의 반복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덧셈에 반복되는 덧셈이 곱셈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A로부터 C로 갈 수 있는 총 경우수가 6가지인데 왜 6가지가 나오는 거냐? 구조에 대한 이해죠. A로부터 B로 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인데 1번을 겸유할 수도 있고 2번을 겸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지수가 2가지라는 거예요. 설명 잘 들으세요. 근데 각각의 경우마다 내가 1번을 건너갔고 그 다음 건너야 되는 게 다시
A, B, C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요. 그제? 그러면 1번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선택권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아니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런 형태로. 근데 위에서 따졌던 이 패턴이 밑에서도 반복이 되면 이게 고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밑에서도 반복이 된다. 2번을 택하더라도 이 경우를 따졌던 것처럼 똑같이 A, B, C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같으면 합의 법칙에 따라서 1번 케이스는 3 더하기 2번 케이스 세 가지 해가지고 6인데 이게 그냥 고배 법칙으로 묶여가지고 그냥 2 곱하기 3 그냥 2 곱하기 3 해서 정답을 6으로 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경우가 2가지 B에서 C로 갈 때 경우가 3가지이고 A에서 B로 건너간 다음에 연달아 잇따라 C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 사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건 다 잘 할 거라고 믿어요. 이거는 2- 경우의 수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야. 그치?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 좀 볼게. 자, 첫 번째, 고배 법칙의 여러 유형입니다. 알겠죠? 웬만한 거 다 집어 넣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항해 개수를 갖다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개식에서의 항해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 이제 이건데 당연히 서로 다른 항해 개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XY랑 XY는 같은 항 취급이기 때문에 이건 한 개예요. 중복돼서 세지 않으니까 경우의 수. 그래서 항해 개수를 세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 모양을 두 인수의 곱으로 표현을 일단 한 다음에 오케이? 이 녀석의 서로 다른 항해 개수 두 번째 이 녀석의 서로 다른 항해 개수를 두 개를 곱합니다. 됐죠?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총 항해 개수는 앞에 거 2개, 뒤에 거 3개 곱해서 총 6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모양을 두 인수의 곱으로 일단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얘 3번 보시면 시계 그 형태 자체가 주어진 거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뒤에 게 완전 제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인수의 곱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전개해서 보자는 거야. 앞에 거는 더 할 게 없고 뒤에 걸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으로 보신 다음에 다 서로 다른 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이기 때문에 곱해서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이 정도 문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얘가 2개고 얘가 3개니까요. 이렇게 곱할 때 3개 더하기 이렇게 곱할 때 3개 이거 따질 때 3개 밑에 거 따질 때 3개 똑같으니까 고배 법칙이라고. 합의 법칙의 반복이 고배 법칙이라고. 오케이? 됐을까? 넘어갈게. 자, 밑에 거 약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약수 개수.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이죠. 약수 개수는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 플러스 1끼리 곱하시면 돼요 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72의 양의 약수를 갖다 구한다라고 치면은 9, 8, 7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런데 이제 이 72의 약수는 2의 m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꼴이에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m하고 n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4제곱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지수가 3까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m이 될 수 있는 값 자체가 0제곱부터 네? 0제곱부터 지수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0제곱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0제곱은 1이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거에 0제곱은 그냥 1로 정의하는 거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에 0제곱 들어간다는 건 그냥 1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0부터 1, 2, 3까지가 가능한 거고 n이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1, 2가 가능한 것이니까 이거 4가지, 이거 3가지 곱해서 12개가 나온다 이 뜻이야.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이것의 약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로는 표를 작성해서 구해요. 이렇게.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몇 개야? 지수가 3이지? 3 플러스 1인데 이 1이 뭐냐면 약수 중에 1이 무조건 포함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인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3개니까 2 플러스 1개.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것이 각각의 표를 채우게 되고 그것의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맞죠? 그러니까 지수 플러스 1끼를 곱하는 것이다. 그 약수에서 몇 개입니까? 4 곱하기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도로망 문제 방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로망 문제가 만약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예제 갖다 보시면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 얘가 조금 달라. 그 A로부터 B까지 가는 B가 있고 C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중간 거점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로부터 B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A로부터 C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C로부터 다시 D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고 B로부터 D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건데 목표는 뭐냐면 A로부터 출발해서요 D 지점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출발점인데 그리고 여기가 도착점이죠. 근데 가능성이 두 가지인 게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되는 게 A로부터 출발해서 D에 도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경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A로 출발해서 B를 경유해서 D로 도착하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A로부터 출발해서 C를 경유해가지고 D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케이스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1번에서 구한 경우와 2번에서 경우를 두 개를 더하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계산할 때. 근데 첫 번째 건 뭐냐면 첫 번째 거 구할 때 이 따로따로 각각의 경우는 고배 법칙이 사용된다 이 뜻이야. A로부터 B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B로부터 이제 D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1번에서 6가지 경로가 생기고요. 두 번째 A로부터 C까지 가는 데에는 두 가지고 C로부터 D로 가는 데 다시 두 가지니까 밑에는 네 가지가 생긴다 이거. 근데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해가지고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2-2에서 공부했던 거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색칠 문제 있어요. 색칠 문제 포인트는 여기야. 여기다 밑줄 치면 돼. 두 번째 안 적혀 있네. 아 여기 그 제목에 보시면요 색칠 문제 땡땡이라고 돼 있고 이웃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고배 법칙 적용. 이웃한 영역이 가장 많은 에다가 표시하시면 돼요. 시작이 이웃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시작해야 돼요. 적은 쪽부터 시작하면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알겠죠?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럼 같으면 어떡해요? 둘 중 하나 그냥 골라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지. 그 영역 자체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림 갖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A고 나눠져 있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건 뭐냐면 A가 지금 세 곳과 인접해 있고요. C도 지금 A, B, C, D 이렇게 세 곳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A로 시작해도 되고 C로 시작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색이 몇 개예요?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고 규칙은 뭐냐면 중복해서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데 대신에 인접한 부분을 같은 색으로 칠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 가장 인접한 부분이 많은 곳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A로부터 출발을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색은 네 가지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칠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연달아 잇따라 B, C, D를 칠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칙은 고배 법칙. 네 가지 칠했지. 여기가 하나가 칠해진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어디 칠한다면 그 다음 인접한 곳이 많은 곳을 칠하면 돼요. 오케이? B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고 C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니까 C부터 칠하면 되지. 그러면 C는 지금 보세요. C는 얘는 네 가지가 가능하고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했어. C를 칠할 때는 A에 칠한 색만 피하면 돼. 그지? 그러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을 선택해서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칠하든 관계 없습니다. 둘 다 이제 인접한 거 똑같으니까. 그럼 내가 B를 갖다 칠한다고 치면은 두 색을 피해야 됩니다. 인접하니까.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기다가 칠하면 돼요. 됐나? 그럼 고민하셔야 될 건 이거야. 마지막 거 칠할 때 얘랑 같은 색일 수도 있어요. 중복돼서 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A랑 C에 인접해 있으니까 얘네 두 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지. 다시 이쪽이 곱하기 2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입니다. 왜요? 뭐가 잘못 들어간 거지?
431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거기다 밑줄 서로 다른 네 가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한 거는 네 가지를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칠할 때 문제랑 조금 이제 느낌은 달라. 요 풀이는 그러니까 나눠서 좀 적어놓으면 돼요. 요 풀이 같은 경우는 중복 3개 중복을 허용한다. 3개 중복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색을 다 칠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인접한형 상당한 색을 칠하는 방법을 구하자.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하면 좋은 거. 거기 저기 밑에가 오타야. 미안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맞습니다. 4, 3, 12, 24. 계산하면 왼쪽 거 좌변 24잖아. 근데 결과가 48이잖아. 맞아? 여기 2로 붙여. 끝에 부분 2로 붙이세요. 이런 엄청난 빌런의 계산이 있다니. 2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럼 문제 없어요. 문제에서도 중복 허용해서 칠한다고 되어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지불하는 방법. 또 이거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자,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릴게요. 예제 갖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지폐를 갖다가 조사하시면은 1,000원짜리 몇 장? 한 장. 그 다음에 500원짜리 몇 장? 3장.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개? 네. 옛날 사람이 아니야. 500원짜리가 지폐인 건 저도 못 봤어요. 알죠? 저도 동전 썼어요. 오케이? 500원짜리 지폐에 뭐 그려져 있어? 거북선 그려져. 거북선. 기억이 안 나. 거북선이었던 거 같아. 집에 다 있지 않아? 네? 1원 당신들 부모님들은 썼을 거 아니에요. 1원짜리 있어도 500원 지폐. 부모님들 썼을 거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시니까. 뭐 나도 옛날 사람인데 왜? 근데 이제 차이가 뭐야? 우리 부모님은 이제 국민학교 세대. 난 초등학교. 계산하겠다. 일단 첫 번째 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굉장히 쉬운 게 왜 그러냐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1,000원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0장을 사용하거나 1장을 사용하거나 2가지밖에 없어. 안 쓰거나 1장을 사용하거나. 그치?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3개를 갖고 있으니까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4개니까 아예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는 0원 낼 거야. 뭐 사기꾼이죠? 맞아? 맞아. 뿅망치로 그냥 머리 한 대 맞아야지. 그치?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굳이 순서상으로 치면은 000 이게 하나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일단 고배법칙에 따라서 2 곱하기 4 곱하기 5를 갖다가 계산하는데 여기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000 이 경우를 하나를 빼야 돼요. 여기 빼는 게 중요하지. 됐습니까? 계산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정답이 39가 되는 거 맞지? 40에서 하나 빠지니까 이게 총 39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또 괜찮으시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워요. 두 번째 게 그냥 생각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취지는 뭐냐면 취지는 이거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갖다 봤을 때 포인트는 이거야. 500원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 2개로 500원짜리 2개로 나는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0원짜리 잘 봐. 순서상으로 보는 거야. 내가 이 경우를 따질 때 보세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갖다가 이제 고려하실 때는 잘 봐. 1,000원짜리를 한 장 쓰는 것과 0, 나머지 안 쓰면 이거 금액 1,000원이죠 지금. 이거와 두 번째 1,000원짜리 안 쓰고 500원짜리를 2개 써도 1,000원이야. 이 경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얘도 1,000원이고 얘도 1,000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중복된다는 거지. 같은 경우라는 거야. 밑에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럼 나는 중복을 방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복을 방지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00원짜리 두 개로 1,000원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500원짜리의 상위 화폐로 상위 후원되는 화폐를 500원으로 환전하시면 돼요. 500원짜리 싹 다 바꿔. 그러면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500원짜리 두 개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는 500원짜리를 5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복되지 않아요. 됐죠? 그러면 그 이제 100원짜리는 기존에 다 4개 있어. 500원짜리를 환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100원짜리 4개로는 500원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경우로 환전을 한 다음에 경우 이렇게 바꿨지?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면 5개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500원짜리는 6개. 안 쓰거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곱하기 얘는 4개니까 5개. 근데 위의 경우에서는 2,000원을 못 만드는데 그 5개짜리 하면 2,000원을 만들 수 있죠. 응? 아 무슨 얘기예요? 그 위에 그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두 개로 바꾸면 1, 2, 0 2,000원. 1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로 더 있기 때문에 이 중복을 방지하고 싶으면 1,000원짜리 화폐를 쓴다라는 느낌으로 순서상을 구하지 말고 화폐를 하나 줄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경우를 따지면 되는 거지. 이거야. 화폐가 하나가 줄었으니까 500원 개수랑 100원 개수로 이제 모든 경우를 따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이제 수는 딱 나오는 거죠. 어쨌든 중복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 방지.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경우를 빼는 건 똑같아. 빵원을 빼는 건 똑같으니까 1 빼는 건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연산인 거죠. 그럼 이제 몇 가지냐? 29가지가 돼요.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르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너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 너가 이거를 다 써가지고 이 금액을 다 쓰면 얼마 지불할 수 있어? 2,900원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네가 최소로 계산할 때는 얼마 계산할 수 있어? 100원. 네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요 범위 안에 있는 100원 단위로 올라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9가지. 100원부터 2,900원까지가 계산이 가능하다. 나는 이 동전으로, 이 돈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됐죠? 근데 기본 틀은 이걸로 가셔야 돼.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기본 틀은 이걸로 가져가되 생각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는 경우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2,800원 이거 계산을 못 할 수도 있어요. 100원 개수가 만약에 3개면 2,900원, 900원 단위를 계산 못 하는 거지. 그지?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니? 근데 이 경우는 이런 생각이 되는 거지. 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계산이 다 가능하니까요. 이 동전 개수. 됐죠? 깔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걸 따라가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하위의 돈으로 상위의 돈을 계산할 수 있다면 상위의 이제 그 화폐를 하위의 화폐로 환전. 오케이? 야,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0원짜리가 5개면 어떻게 되냐? 싹 다 100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상황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00원이 한 장이고 500원짜리가 3개인데 상황을 바꿔볼게요. 이게 만약에 5개면 500원짜리 2개로 당연히 1,000원 계산할 수 있는 건 확인했고요. 100원짜리 5개로 500원 단위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싹 다 100원으로 환전하는 게 맞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2,500원이에요. 그죠? 2,500원이니까 100원이 25개가 더해지니까 100원이 몇 개 있는 거야? 실제로는 3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총 경우는 29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빼야 되니까요. 하나 빠져요. 총 30가지 중에서.
왜 왼쪽에서는 100원짜리로 다 못 바꿔요? 왼쪽이요? 네. 그 무슨 말이에요? 100원짜리로 왜 바꿔요? 이거 내 말.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경우도 너가 만약에 그러니까 차이를 좀 이해를 해봐. 이 경우도 100원짜리로 다 환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까지가 얼마지? 2,500원이죠. 100원짜리로 싹 다 환전하세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100원짜리는 몇 개가 돼? 25개가 되지. 맞아? 맞아? 너가 갖고 있는 100원짜리는 29개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28가지가 나옵니다.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빼야 되니까. 맞죠? 29가지에서 아니죠. 30개고 22개 나오네. 맞지? 우연이야, 우연. 이렇게 생각을 해도 29,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 29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쓰는 경우, 그러니까 0가지, 다 쓰는 경우 29니까 총 30가지인데 안 쓰는 경우 빼니까 29가지. 근데 같아지는데 얘랑 같아지는 건 순전히 우연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넘어갈게. 규칙성이 없는 경우에도 너네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규칙성이 아예 없어. 뭐 이런 어떤 이렇다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직접 세는 게 맞아. 거기다 써놨죠? 수형도를 이용해서 체계적인 노가다를 한다. 오케이? 수형도는 뭐냐면 제가 아까 가지치기 했던 게 수형도예요. 이렇게 가지쳐서 이제 했던 게 수형도입니다. 직접 쓸 때 사용하고요. 시험 문제 이제 수형도 작성해가지고 경우수 이제 세는 문제는 거의 매번 나와. 그래서 매번 나오니까 좀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얘 지금 8번 보시면요. A, B, C 네 문자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를 갖다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공식으로 접근하면은 너네들이 지금 풀 수 없는 게 문자 A라고 하는 게 중복됩니다. 네 문자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A 사용하는 게 중복돼요 지금 상황이. 오케이? 현우야 여기서까지 줄면은 너는 진짜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 네 문자를 사용해서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 조건이 뭐냐면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문자가 여기서는 뭐밖에 없냐면 A랑 A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랑 A를 같은 문자를 이웃해서 배열하지 않는 방법을 세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중에서 네 문자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배열하는 자리의 개수가 네 가지입니다. 네 자리에 저 문자들을 배열하면 되는 건데 뭐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냐면 저 A랑 A가 이웃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 직접 센다라고 치면은 가능성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A 올 수 있고 B 올 수 있고 C 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을. 근데 문제는 수용도가 왜 수용도를 해야 되냐? 케이스 분류한 거죠. 지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케이스 분류. 근데 케이스 분류했는데 각 케이스마다 경우가 똑같아야지만 고배 법칙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 왜냐면 두 번째 오는 경우가 달라요. 1번 케이스는 여기에 A가 올 수 없어. 맞지? A가 와버리는 순간 두 개가 인접하니까 같은 문자가. 그치? 그러면 이쪽에 두 번째 오는 거는 이제 몇 가지야? A 제외하고 두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2 곱하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됐죠? 그럼 생각해보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A 제외하고 B, C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라고 하자. B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머지 두 자리를 어떻게 채우면 되냐면 A가 하나 쓰였고 B가 하나 쓰였으니까 남은 문자가 두 개라서 맞죠? 이쪽에 오는 게 두 개 중에 하나. 나머지가 하나가 결정되는 거지. 그치? 계산 패턴이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번째 거 보세요. 케이스 2를 보시면 케이스 2는 첫 번째가 이제 B가 왔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거 계산하실 때 B가 들어갔고, 오케이? 남은 문자가 A, C지. 맞아? 남은 문자 3개를 이쪽에다가 배열을 해야 되는데 A가 A끼리 인접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못해. 배열을. 어떻게 하면 돼?
C. A를 떨고 놔야 돼요. A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어. A를 떨굴 수 있는 방법이. 맞아?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케이스가 나눴는데 1번하고 2번이 다른 구조를 띠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사례인 거죠. 됐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면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이제 남은 자리가 이제 세 가지라서 여기 이제 떨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A 그리고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굳이 2번을 나눈 이유는 2번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됐죠? 근데 보통 고배 법칙이 뭐 합의법칙 적용 안 합니다. 수용도를 할 때는 직접 세겠다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경우를 따져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우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지고 여기부터 세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 둘, 셋. 이거 몇 개죠? 5개지. 맞아? 하나, 둘, 7. 이렇게 해서 세는 거야. 뭐가 틀렸어? 그게 아니라 4개 맞잖아. 곱하기 1을 5라고 하셨는데. 아, 4. 정신이 혼미해서 그래. 멘탈 스토커 상태라서. 넘어갈게. 근데 왜 100 곱하기 5는 그걸 100으로 하는 게 되는데 왜 100 곱하기 4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거 안 돼. 이해 못하겠어요. 이거? 네, 100 곱하기 5, 100 곱하기 4의 차이. 100 곱하기 4랑 100 곱하기 5의 차이? 100 곱하기 5 저 경우에는 100 곱하기 5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5개가 있으면 저 500원짜리 계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중복되는 거야? 500원짜리 하나를 쓰는 경우랑 100원짜리 5개를 쓰는 경우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걸로 취급하고 싶으면 이거를 지워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우고 100원짜리로만 이제 100원 단위로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쉽게 생각해서 500원짜리가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500원짜리가 만약에 1개가 있어. 이 경우랑 100원짜리가 4개 있고 5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썼을 때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경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얼마부터 계산이 가능하냐면 100원, 200원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가 계산이 가능해? 1000원까지만 계산이 가능하죠. 10가지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근데 얘는 100원, 200원, 900원까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의 원리가 뭐냐면 100원짜리 5개로 500원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잘 따져. 지불 방법이 첫 번째 지불 방법이 이거 단순화했는데 이해 못하시면 답이 없어. 일단 알겠지? 그 이상의 거를 생각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는 거. 알겠지? 이 상황을 그냥 이해하면 돼. 여기서 지불 방법의 수는요. 자, 순서상으로 나타낼게. 직접 찾는 거야. 100원짜리를 0개부터 쓸 수 있으니까 0. 자, 500원짜리 기준으로 할게요. 자, 앞에 거 순서상 중에 앞에 거 500원짜리 뒤에 거를 100원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5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0개 쓰거나 1개 쓰거나. 그치?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지. 첫 번째가 뭐냐면 500원짜리를 이것도 수용도로 나타내 볼게. 500원짜리를 0개 썼을 때 100원짜리를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5개죠? 맞아요? 5개죠? 한 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 5개 쓰거나. 맞지? 두 번째 500원짜리를 1개 썼을 때는 100원짜리 쓸 수 있는 경우가 또 똑같은 구조로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 5개 쓰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따져보세요. 500원짜리를 하나 썼고 썼을 때 이거 0개도 가능하죠. 맞아? 0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는 거잖아. 00을 빼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리고 총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따져보면은 이 경우가 500원짜리를 하나를 쓰고 100원짜리를 안 쓰는 이 경우가 누구랑 겹치는 거야? 500원짜리를 안 쓰고 5개를 쓴 거랑 겹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를 이제 5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500원짜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100원짜리로 생각을 해서 그냥 지불 방법에 이제 수를 갖다 구하면 지불 금액의 수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끝입니다. 뭐 더 이상의 이해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 푸는 방법 숙지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중복되는 게 하나 빠지니까 9가지인 거죠. 중복되는 케이스가 하나 빠지니까. 아,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넘어갈게. 자, 수영도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수영도 얘기까지 6개. 경우의 수. 직접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넘기시고. 순열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이에요. 자, 순열 기호부터 좀 이제 기억을 좀 하시고, 이거 일단 자주 사용하는 기호거든. 계산 패턴이야. 그래서, 자, 기호는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NPR.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P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렇게 하자. P라고 하는 것의 기호의 의미는 순열이라는 뜻이고요. 순열은 무슨 뜻이냐면 순서를 고려한 상태에서 나열하는 걸 말해요.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 그러니까 줄 쓰는 게 의미가 있죠. 제가 맨 앞줄에 쓰고 두 번째에 민유가 쓰는 거랑 민유가 제일 앞에 쓰고 내가 두 번째 쓰는 게 다른 경우란 얘기예요. 순서를 고려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1,2 순서상은 2,1과 달라 이 뜻이야. 순서가 고려되고 있으니까 얘랑 얘는 다른 경우야 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는 순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져 있는 N하고 R이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 N이 뜻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죠. 의미를 부여하자면 N개라는 뜻이야. 중. R을 선택하여 배열. R 택하여 배열. R이 뜻하는 것은 자 R개를 선택. R개 선택 후 이 요소가 들어있어요. P는 나열한다. 나열까지 하셔야 돼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의미를 갖는 식이 되려면 봐봐, 너가 서로 다른 3개 중에 5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맞아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5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 너네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정수 배울 때 안 신기했어? 음수 신기하잖아. 나는 사탕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를 먹지? 3 빼기 5를 그렇게 배우죠? 초등학생들은 이해를 못해요. 초등학생 뺄셈을 뭐로 인지하니까? 실생활에서 개수. 내가 연필 5자루가 있었어. 근데 최민이 2개 뺏어갔어. 몇 개 남아? 이걸로 뺄셈을 도입하잖아, 초딩들은. 그리고 자연수 체계밖에 못 쓰잖아. 근데 갑자기 3 빼기 5를 갖다 계산하래.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 뺏어 먹어요? 양아치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죠. 그지?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N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배열을 하는 건데 어떻게 R이 더 클 수가 있겠냐, 이런 뜻이야. 됐죠? 그래서 거기 조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가 달려있어요? 뒤쪽에 단, 여기. 기본적으로 이 기호의 암묵적인 일단 범위 자체는 R값이 일단 그 의미를 가지려면, 실생활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0보다는 커야 되고 R값이 당연히 이제 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런 범위가 들어가요. 됐죠? 10개 중에서 10개 선택하는 건 가능하니까.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그런데 이제 계산 패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기호의 뜻을 갖다 이제 밑에 그 예를 갖다 이제 설명드렸거든. 그 예제 보시면 돼.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밑에 그 예 보시면 9PR이라고 돼 있나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9P3이라고 돼 있죠. 서로 다른 9개 중에 3개를 선택하여 배열. 이렇게? 그럼 이해는 이렇게 한다. 봐. 나는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는 거야. 자리가 3개인 거야. 자리가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순서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고배 법칙이야. 순열의 기초적인 이제 개념은 고배 법칙의 반복이에요. 또 보세요. 서로 다른 9개 중에 첫 번째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1번 자리에 서로 다른 9개 중에 1번 자리에 몇 개 올 수 있어? 9개.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숫자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과정이야. 100의 자리에 몇 개의 수가 올 수 있어? 9개. 9가지가 가능하다. 됐죠? 곱하기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자리 빼고 몇 개? 8개. 마지막 건 7개. 그래서 이 뜻이 계산을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됐죠? 서로 다른 9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배열.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자연수 카드가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3개를 뽑았어. 3하고 4하고 5를 뽑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이걸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3, 4, 5 또는 3, 5, 4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총 몇 개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총 3자리 자연수는 몇 개냐? 이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3은요 3개 선택 배열이니까 여기가 3개예요. 이게 지금 개수로 반영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서로 다른 9개 중 9가 반영되는 거는 맨 앞자리 숫자를 결정해요. 됐죠? 계산 패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조금 더 연습하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4P3 계산 어떻게 해요? 시작이 4인 거고 몇 개 써? 3개 딱 쓰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줄이면서 3개야. 이렇게. 됐습니까? 계산 패턴 일단 이해를 못하면 설명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거든? 왜냐면 나중에 다 이렇게 처리할 거야. 경우의 수 쓸 때 계산 안 하고 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갑니다. 알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선택 후 나열 이런 뜻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이 계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요 기호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거기 2번 봐봐. 7명의 학생 중에서 예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2번 있어요.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2-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세워야 되는 자리가 3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후보가 7명이 있어요. 그럼 맨 앞줄부터 올 수 있는 가지수를 갖다가 써주시면 되잖아. 7명 중에 1명 올 수 있다. 그 다음은 6명 올 수 있다. 그 다음은 나머지 중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7개 중에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됐지? 기호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3번 볼게요. 1에서 9까지 자연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는 몇 개야? 내가 뽑을 수 있는 거는 1부터 9까지 총 9개의 수가 있어요. 2자리 수를 만들어야 하므로 자, 얘가 올 수 있는 게 9개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남은 거 8개 중에 하나 계산 이렇게 들어가지? 그것을 이해할 때는 서로 다른 9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것만큼은 있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겨도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좀 이제 집중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의 계승 나와요. n 팩토리얼이고요. 계승이라고 있는 거야. 계승. n 이게 아니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n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 팩토리얼이라는 계승 기호입니다.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있고 스펠링이 뭐예요? FACTOR 이렇게 있는 팩토리얼. 그렇죠? 보통은 팩에서 끊어요. n팩. 3팩 이러면 3 알겠어? 3팩토리얼이라는 뜻입니다. 아, 되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됐습니까? 일단 계승이라고 하는 거야. 계승. 그래서 의미 자체는 이제 이렇게 되고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이제 n팩 같은 경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n팩을 갖다 계산하겠다는 것은 얘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얘가 시작.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1씩 떨구면서 곱합니다. 1 떨구고 또 1 떨구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떨구냐? 끝에가 1로 끝나요. 1까지 곱하는 거. 이렇게 이게 정의야, 대체?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드리면 쉬워, 알겠지? 자, 2팩 얼마예요?
자, 일단 1팩 얼마지? 1팩은 1이야. 2팩 얼마지? 2 곱하기 1이니까 2. 3팩은 얼마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 그치? 4팩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4를 한 번 더 곱하는 것이므로. 그치? 4 곱하기,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 5팩까지 잘, 6팩까지 잘 나온다. 5팩까지 잘 나와. 5팩은 여기다가 5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맞아? 120. 6팩은 여기다가 6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720. 6팩까지 계산 잘 나옵니다. 그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까지가 3팩이야. 그러니까 4팩이라고 하는 거는 4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3팩토리얼 곱하기 4로도 표현할 수 있어. 표현상의 문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 쉽지? 그 계산 방법은 쉬운데요. 그 이제 좀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산 패턴에서 좀 약속의 기호가 좀 있을 것 같아. 거기 밑에 그 2번 설명 좀 할게요. n 팩토리얼을 이용한 수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번 내용은 보통 이제 어디서 사용하냐면은 그 이제 R이 좀 클 때, R이 좀 클 때 공식을 이쪽으로 돌려서 계산하는데, 글쎄요,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엄청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NPR이라고 하는 것이 자 n-r팩 분의 n팩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이제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원래 NPR이라고 하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곱하는지 원리냐면 보세요. 이게 자 n으로 시작해서 1씩 떨구면서 곱하는 건데 이렇게. 근데 문제는 뒤에가 R인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계여야 돼.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맞아요? 그럼 요 끝에 항이 뭐라고 써져야지 맞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를 n-0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n-0이에요. 이 n자리가 규칙적이야. 0, 1, 2, 3 이렇게 올라가다가 R계가 되려면 요 끝에가 몇이 빠져야 되는 거냐면 R-1개가 빠져야 돼요. 이 끝에가. 그러니까 요 끝부분 끝항 처리가 n 빼기 R-1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R계예요. 수식적인 부분이야. 그냥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R계야. 됐지? 이게 지금 얘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저식을 갖다 만들어내는 방법 자체는 계승이 아이디어가 떠올리는 게 계승이 끝에가 뭐로 끝나야 돼? 이건 1까지 곱해야 계승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위쪽의 모양을 계승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이거를 이 전체에 이게 지금 분자야. 위아래 똑같은 걸 갖다 곱하는데 위에 거를 계승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어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음이 n-r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거 다음이 이게 지금 1씩 늘어나면서 빼는 거니까 하나가 늘어나서 n-의 r 플러스 1이 빠지고 이렇게. 그리고 어디까지 계산한다? 계승 모양이 되려면 끝에가 1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그럼 네가 분자 쪽에다가 곱한 게 식이 어떻게 돼? 주황색이지. 분자 곱하면 똑같은 거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밑에가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n-r 플러스 1 1씩 증가하면서 빼는 거야. 그러다가 도착 지점이 어디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됐지? 분자가 뭐로 가요? 그냥 n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밑에 건 뭔데? 밑에 건 뭔데? 1부터 시작, n-r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n-r팩이야. 됐어요? 그래서 증명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위쪽 아래쪽에 똑같은 걸 곱해가지고 이 등식을 갖다 만들어낸다. 되셨나? 그러면 이제 동요할 필요는 없고요. 계산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p3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9p3이라고 하는 거 아까 계산해봤잖아. 그지?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이 이제 n팩, n-r팩분의 n팩이니까 n-i6이야. 그러니까 6팩분의 9팩으로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이 뜻 자체가 뭐냐면 생각을 해봐. 9, 8, 7, 6, 땡땡땡 가서 1까지 곱하는 게 9팩이고 밑에 거는
6 곱하기 땡땡땡 가서 1까지 곱하는 게 6팩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약분되니까 그죠? 이 부분이 약분되면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지. 그냥 이런 거 됐지? 그래서 관계식은 이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n-r팩분의 n팩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주로 이제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r이 클 때, r이 굉장히 클 때 방부등식에서 사용합니다. 방부등식. 됐죠? 뒤쪽에서 이제 예제 볼 거니 책에서 예제 볼 거예요.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2번, 3번, 4번에 적혀 있는 내용은 실생활을 이제 벗어났을 때의 계산 패턴, 약속의 기호야. 왜냐하면 그 NPN 보세요. NPN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NPN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이거거든요. 오케이? 계산 어떻게 한다? 자, 이해를 하는 게 좋겠지. 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n개를 나열해야 돼. 그럼 자리가 몇 개지? 자리가 n개인 거고 n명을 나열해야 돼요. 여기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명? n명 중에 한 명이니까 n가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 빼고 두 번째 오는 건 n-1가지. n-2가지. 쭉쭉쭉 가서 끝에가 1 이렇게 끝나고 이게 n개고 n부터 시작해요. n팩이지. 됐나? 됐어? 아 이거 모르겠어요 하시면 증명과정은 이게 사용됩니다. 됐죠? 저 1번에서 자 이렇게 증명과정에서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1번에서 자 r 대신에 n-day r 대신에 n-day 그럼 좌변은 이제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pn은 r 자리에 n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0팩분의 n팩 이렇게 계산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n팩이 지금 0팩이 뭔지 몰라. 오케이? 0팩이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됐나? 그러면은 그 이제 뭐부터 보셔야 돼요? 0팩부터 보셔야 돼요. 4번에 적혀 있는 게 0팩은 1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겠죠? 0팩은 1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0팩이 1인 이유를 갖다가 좀 보려면 다시 3번을 봐야 돼요. np 0이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단계별로 확인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로 np 0이 r 0대1이지? 저 식에서 r에다가 0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np 0이 되는 거예요. 그냥 0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팩분의 n팩이 되므로 얘가 1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np 0은 1이야. 근데 실생활에서 의미는 없지. 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라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 실생활에서의 의미는 없으나 연산의 편의성 때문에 1로 정의하는 겁니다. 됐죠? 1로 정의해야지 자연스러워요. 연산이. 됐죠? 케빈 멍 때리면 안 돼. 자, 두 번째 이건 보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0팩토리얼이 이제 왜 이제 1이 되는 것이냐 이거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0팩토리얼이 1이야 라고 정의되는 얘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약간 이게 0이 될 것 같은데 초반 생각은 이거죠. 0팩토리얼이 0이 될 것 같은데 맞아? 왜 이게 0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뭐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얘를 좀 인정을 한다면 다 1번식으로부터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쟤를 갖다가 인정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가야지 맞냐? n개 중에 방금 이거 보였습니다. 그 n개 중에 그러니까 n팩토리얼 같은 거 자체가 뭐냐면 r 자리에 n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 npr의 계산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4p4 같은 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0팩분의 4잖아. 4팩 이렇게 들어가지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공식을 따라간다고 치면요, 그죠? 그런데 이 0팩의 정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를 해석해볼 여지가 있지. 이거는 4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나열이잖아. 뭐랑 같지? 그냥 4팩이랑 같은 거야. 4자리가 있고요. 내가 뽑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4명. 그 다음은 3명.
그 다음은 2명, 그 다음은 1명. 그제? 그리고 곱의 법칙. 그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 NP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상으로 N팩이 되어야지 맞는 거다. 됐지? 그럼 공식의 입장에서는 뭐냐? 공식의 입장에서는 R 대신에 0대1인데 이게 계산이 되기를 0팩분의 N팩이 된다. 그럼 이 둘이 같아지려면 0팩이 몇이어야 자연스럽냐 이거예요. 몇이어야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1이어야 자연스럽죠. 그치? 이렇게 해서 도입되는 거예요. 됐지? 0팩은 1입니다. 그럼 다 보인 거 아니야? 0팩 1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NP 0을 1로 하는 거는 정말 좀 자연스러운 이제 정의인 거고 다 1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2번에 NPN은 이제 N 팩토리얼이 된다. 이건 의미상으로 일단 접근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됐죠? 거기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그 밑에 설명 중에 여기서 또한 그 시작되는 부분 거기 잘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체크해놔. 여기서 R이 N일 때 다음이 성립하도록 0팩을 1로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또한 R이 0일 때 다음이 성립하도록 NP 0을 1로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계산상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치?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얘 10번에 보시면은 그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얘 2개 넣어놨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얘 11번이 훨씬 중요하지. 같이 그냥 읽어볼게.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총 내가 세워야 되는 건 몇 명이야? 서로 다른 5명이잖아요. 맞아?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5명을 세우는 거니까 5팩토리얼. 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경우의 수에서는요. 중요한 건 이거야. 경우의 수에서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거야. 2랑 2팩이랑 달라.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경우의 수에서는 2가 갖는 의미가 있고 2팩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계산상으로는 똑같지. 근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의미가 다르다. 오케이? 왼쪽은 2가지라는 뜻이고 오른쪽은 2가지를 두 자리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 뜻이 뭐라고? 2P2. 됐어? 달라. 오른쪽은 계산이 의미가 뭐야? 2 곱하기 1이라는 뜻이고 다르다는 얘기야.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산은 똑같은데 둘 다 2가지가 나오는 거 맞는데 이 하나 달랑 있는 거랑 2 곱하기 1은 다른 의미를 가져요. 경우의 수에서. 됐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어디까지 했냐면 그냥 확인했습니다. 그 계산 연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결국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그냥 서로 다른 5명을 나열하는 것이다.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 5타 들어가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요거 팩토리얼로 고쳐. 요 부분을 5팩토리얼은 이걸로 고쳐.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고쳐야 돼. 뭐야, 왜 등호가 아니다로 들어간 거야?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아니지. 거기 위에다 써놔. 참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계속 읽어볼게.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 그러면 봐봐. 7명 중에 4명 뽑는 건데 자리가 4개인 거야. 그죠? 그럼 앞에서부터 7명 올 수 있고 6명 올 수 있고 5명 올 수 있고 4명 올 수 있으니까 구조 자체가 7P4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렇죠? 됐니? 자, 10명의 후보 중에서 마지막 거 볼게요. 자, 회장, 부회장, 총무. 자격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격이 다 구별되어 있죠? 각각 1명씩 선출하는 방법을 쓰고. 너무 재미가 없어! 경우의 수 맞아?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쉬는 시간. 자, 쉬었다가 쉬는 거 맞아? 네. 9시까지잖아. 네. 우리는 9시까지잖아. 쉬는 거 아니야? 저희 집 가요. 지금 9시예요. 어? 저 9시잖아요. 지금이 왜 9시야? 원래 50분에 정치인데 오늘 안 치네. 오늘 안 쳤어요. 저는 지금 꼭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쉬었다 합시다. 5분 쉴게 5분. 좋아 들어가지도 못했어. 어떡하지?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영상 올려주실 거죠? 오늘 결석생 있어도 영상 올려. 그럼 바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바로 올려주시면.